1930년대라는 어떤 시대 배경을 택하는 데 있어서 우선 1차적으로 계기가 됐던 거는 저희들의 원작인 이성미 씨의 원작 소설 경성애사를 제가 우연히 접하게 된 후에 그 이야기 자체가 소설도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볼륨감으로 봤을 때 16부작으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부피가 좀 작은 이야기였고 해서 언젠간 이야기를 꼭 한번 16부작으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이니 마침 저한테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또 저하고 오래전부터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인연을 맺어온 진수환 작가가 마침 또 그 30년대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좀 이상적인 형태긴 하죠. 작가와 연출자가 모두 같은 테마에 서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갖다 좀 이렇게 부풀리고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의욕적으로 달려들 수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시간적인 어떤 아쉬움 외에는 굉장히 한 드라마를 갖다 탄생시키는 데 있어서는 좋은 모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떤 시대적인 아픔과 또는 그 시대에 밀려들어왔던 어떤 서구의 문물 같은 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자체가 지금 제가 드라마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 말하자면 진중함과 또 코믹함, 발랄함, 이 경계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자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연출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어렵긴 했어요. 너무 이제 이것이 하나의 드라마인 이상,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어떤 익숙한 이 시대의 드라마들처럼 너무 이제 진중함 쪽이 조금 더 이렇게 비중이 실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왕의 드라마와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냐. 하지만 이제 또 그렇다고 또 이 반대편 쪽으로 좀 비중을 두게 될 경우에 그것은 단지 어떤 드라마의 완성도나 시청자들의 반응 이런 걸 떠나서 제 자신이 좀 용납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아무리 그 시대를 제가 좀 새로운 시각을 그린다 하더라도 그 말하면 일정한 선을 갖다가 이거는 우리가 지키자. 그거는 우리의 어떤 나름대로의 신념이고 또 그 시대에 대한 예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만큼도 그려보지 못했던 그 부분을 또 우리가 그려내는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영역이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 드라마가 다 끝난 후에 그건 그냥 그런 드라마였어 라고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막 웃긴 웃었는데 그 웃음 속에서 뭔가가 좀 울분도 좀 치솟아 오르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 어른들에게 또 미안한 마음 이런 것도 같이 좀 생기고, 그러니까 드라마 전체적인 어떤 느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전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진수환 작가의 공이 참 컸지만 그 부분들을 나름대로는 잘 넘겨왔던 것 같아요. 작품을 쓰면서 이제 가장 힘들었었던 부분이 사실은 대사도 대사지만 구성이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성이 왜 힘들었냐면 그 항일투쟁의 비장미와 유쾌 발랄한 청춘 로맨스를 완급 조절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퓨전이라는 옷을 입혀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작업들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썼고요. 대사도 물론 힘이 들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거보다는 지금 구성 때문에 좀 많이 고생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우리가 그 지라시 멤버들 캐릭터들 왕골이나 김탁구나 신색이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일반 시청자들이 봤을 때 조금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는 캐릭터긴 해요. 동지들과 함께 감옥에 얘네들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애들인가라는. 근데 품성이 사악한 친구들은 아니지만 정말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던 어떤 한 캐릭터도 이쪽에 필요하다. 근데 마침 우리는 지라시라는 잡지가 하나 필요했었고, 그죠? 그럼 그 잡지사 속의 캐릭터들은 그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자.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들이 나름대로 주위 인물들에 의해서 하나 둘씩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씩 고민하고 그것이 약간은 조금 희화돼서 표현되긴 했지만 어찌됐든 짧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는 좀 다르게 조국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잠깐이라도 그것이 의미가 있을 테니까 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캐릭터였고. 그리고 이제 그 참 아주 경계선에서 진짜 논란의 여지가 됐던 캐릭터들이 이제 사치코나 마모루 같은 희화화된 어떤 일본 그 캐릭터들인데, 살인 사건이 어느 정도 일단락돼야 한심한 남자. 도대체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에다 가면은 대들세렸어. 특히 이제 마모루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공처가지만 그 당시 조선의 어떤 통제를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았던 정말 진정한 일본 총독부 직원의 전형적인 모습, 또 저희들이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두 가지 모습을 굉장히 큰 거부감 없이 잘 묘사를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이제 사치코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것이 사건을 갖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이 재미있게 그 드라마에, 사치코가 첫 회에서부터 보면은 뭐 살인사건이 났다, 조선 총독부 안에 범인이 있다, 이건 밀실살인이다, 뭐 내부에 적이 있다. 그러니까 사치코가 정말 약간 이렇게 좀 뜬금없이 하는 소리들이 사실은 다 정답이에요. 그리고 사치코가 결국은 개필 파티를 열어서 말하자면 이 애물단의 암살 사건을 도운 결과가 돼버렸고, 마지막 그 자서전 발간 파티 역시 결국은 그 장을 열어놓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드라마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숨은 힌트, 그런 캐릭터로 정말 정치적인 색깔 다 빼고 그런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연기자 김혜옥 씨가 너무나도 잘 소화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재미도 주면서 긴장도 주면서 결국 사고도 혼자 다 치고 다니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은 캐릭터였고, 저희 드라마의 어떤 색깔을 갖다 좀 이렇게 색다르게 만들어준 아주 소중한 캐릭터였다고 할 수 있죠. 전체 모든 배우들, 연기자분들이 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캐릭터 플레이를 하겠다고 한 건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나중에는 이제 정말 제가 대사를 한 뭐 10%를 이렇게 쓰면은 거의 100%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대치를 끌어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모든 배우들과 이 캐릭터들이 자기 스스로 아우라가 생겨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막 어느 하나도 버릴 캐릭터가, 그러니까 배우, 그 연기자분들이 그 육화시켜 주신 것들이 어느 하나도 버릴 캐릭터가 없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결국 끝까지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은, 자, 이수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찌됐든 큰 틀은 벗어나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드라마가 가면서 근덕이가 송주와 수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어줘야겠다라는 게 이제 부상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고, 지라시는 이대로 남아서 뭔가 좀 희망을 주든가, 저들에게까지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죽음을 강요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느낌을 갖게 됐고, 이수연은 살려야 되겠다. 그것이 꼭 어떤 우리 주인공 하나를 살린다라는 그런 차원보다도, 그래 저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향후 한 10년 안쪽에 조국의 해방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돼주지 않았겠나. 그들이 경성에 남든 만주로 떠났던 어떤 형태로든 그들은 살아남아서 조국을 위해서 끝까지 싸웠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엔딩을 어떤 전적인 어떤 비장미보다는 희망을 갖다 같이 좀 섞어서 희망을 갖다 남겨줘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비장미는 어떤 송주의 죽음에서부터 마지막 거사에 이른 어떤 클라이맥스에서 우리가 보여줄 만큼 다 그 시대의 비장미를 보여주고, 다만 마지막 엔딩은 희망으로 끝내자라는 것이 결국 진선 작가하고 쭉 가면서 이렇게 합의가 됐던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설정한 나름대로의 어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이렇게 갈라놓은 사람들, 또 그들의 어떤 어떻게 됐을까라는 어떤 여운 같은 그런 거 남긴 게 나름대로는 저희 의도대로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기 탁구 형이 왜 여기? 앞으로 총기 제작을 해주실 김탁구 씨를 소개합니다. 그거는 이제 설계도에 있었어요. 이 김탁구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제 지라시 같은 경우도 애물단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설계도와 청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어떤 게 좀 소심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파업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노동운동이라던가 학생운동이라던가 이런 걸 하면서 그것이 옳은 거는 알지만 이 대의가 옳은 것은 알지만 본인이 갖는 소심함과 유약함 때문에 외면을 하는 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물며 총칼이 난무하는 그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마침 또 그 구성상에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이제 해프닝성으로 한번 터트리면서 이제 반전을 요한 거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의외로 사람들이 다 눈치를 챘을 줄 알았는데 반전이라고 그래서 수연이가 수장이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다 반전이라고 안 그러고 탁구가 그런 게 반전이었다 그래서 좀 황당했었던. 네 인상착의를 일러두었으니 아마 그쪽에서 먼저 접근을 시도할 게다. 그러니 섣불리 먼저 나서지 마라. 사실은 그건 어느 연출자든 마찬가지인데 제가 뭐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첫날 첫 촬영한 장면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어느 드라마를 막론하고 첫날 첫 촬영은 아무리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왔던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드라마를 시작을 하는 첫날이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삐걱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날은 오히려 좀 가벼운 씬들, 뭐 배우들도 이렇게 크게 부담 없고 스태프들도 좀 이렇게 말하자면 워밍업 한다는 차원에서 촬영 양도 이렇게 크게 많이 잡지 않고 이제 그날 하루 찍어보고 뭐 같이 저녁 먹으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서로 이제 보완할 부분들 얘기하고 그게 이제 보통 관례인데 사실 저희가 촬영 조금 늦게 들어간 탓도 있고 또 촬영 현장의 어떤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첫날 첫 장면을 좀 어려운 씬을 찍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선우원과 나혜경이 처음 만나는 경성역 플랫폼 장면을 찍게 됐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몹씬이죠. 제가 아마 그때 보조 출연자가 거의 한 300명 가까이 동원이 됐고 열차 두량을 갖다가 뭐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고 정말 눈물을 머금고 그걸 첫날 첫 씬으로 찍었는데 고생도 참 많이 했어요. 배우들한테 첫날부터 그렇게 너무 무리한 촬영을 시켰던 게 굉장히 좀 미안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줘서 고마웠고 아무래도 그 장면이 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뭐 아마 이건 우리 배우들이나 스태프들한테 설문조사하면 거의 뭐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겠지만 차성주가 죽는 그 15회 마지막 씬이 이제부터 내가 수장이에요.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로 아무튼 힘들었어요. 그 장면 자체가 갖는 어떤 중량감이나 우리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된다는 어떤 그 비장미 거수 장소에서 거기에 덧붙여서 당당하게 현실적으로 죽어요. 그 당시가 아마 7월 무슨 거의 말인지. 마지막 막바지에 이를 때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이제 합천의 이 무더위가 정말 진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무렵인데 공교롭게 찍는 장소가 그냥 뻥 뚫린 공터였어요.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늘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보조 출연자 여러분들 가운데는 쓰러진 분들도 계셨고 그 한 씬을 사실 뭐 아침에 해 뜨자마자 시작해서 해 떨어질 때까지 계속 찍었으니까 더군다나 더 미안했던 건 그날 밥을 못 먹었어요, 스태프들이. 하루 종일.